안녕하세요 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는 누구인가요? 제 생각에는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 미드필더로 케빈 데브라이너,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하비에르 발케르데 감독님, 클럽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님을 겪었는데 두 감독의 차이는 팬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대체로 일본 감독들은 패스 위주의 스타일인데 발케르데 감독 때는 7골 퍼레이드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좌측면에서 원맨쇼를 펼쳤죠. 경기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지난번 손흥민 선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건 놀라울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사전 대화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중한 모습에 인터뷰어가 오히려 미안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여러 프로 선수를 봐왔지만 손흥민 선수만큼 보던 게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뷰였죠. 특히 다른 A매치를 앞두고 있어 일정에 부담을 주기 싫어했지만 오히려 조금의 지연에도 미안해하고 배려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축구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존중받을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축구 말고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손흥민 선수는 싱가포르의 스타이자 국가대표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인보다 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프로 선수의 거만함은 1%도 없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카메라가 꺼지면 표정이 달라지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원래 모습은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저나 다른 이름난 선수가 아니라도 모든 이에게 동일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클럽팀과 국가대표팀에서 등번호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7번이 비어있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형님이 7번을 달고 계셔서였죠. 또한 등번호 위에 송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고 선이라는 손흥민 형의 성이 겹쳐 보여 한국 팬들뿐 아니라 외국 팬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손흥민 형님을 팬이라고 말하며 등번호 선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기 막판 싱가포르 공격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7실점을 한 팀의 공격수가 지쳐있는 이유는 밀리는 경기에서 체력 부담이 공격하는 팀보다 오히려 크기 때문입니다. 송혜영 선수 또한 약팀을 상대할 때보다 한국을 상대로는 공격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 환경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인 손흥민의 파울로 견제해야 했죠. 대표팀 캡틴은 송혜영이 팬이라고 밝힌 특별한 선수였지만 이것이 축구입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수든 수비수든 근처 선수가 카드를 받더라도 파울로 끊는 것이 유소년 시절부터 배우는 축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쓰러진 손흥민에게 미안함을 전하던 송혜영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송혜영은 손흥민에 대해 굉장히 친절한 형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싱가포르 친구들보다 손흥민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혜영 선수는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싱가포르 친구들보다 손흥민 선수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구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냉정한 스포츠이지만 그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격렬하게 대결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악수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스포츠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더 잘하는 선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항상 응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기술적인 축구 사이보그가 등장하더라도 인간 대결의 재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제의 한국 대표팀은 완전한 하모니를 자랑했습니다. 올해 대표팀을 지킨 선수들과 새로운 세대가 한데 어우러졌죠. 주장 선수가 후배 출전 기회를 위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전력 질주했습니다. 재미있게도 김한수 감독의 큰 정우영 선수 기용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표팀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송혜영 선수의 한마디에 큰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 감독들은 확실히 패스 위주의 축구를 하지만 한국 감독들은 좀 더 굵은 축구, 팀의 조직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김한수 감독 또한 클럽에서 원팀을 강조하는 감독이었고 임시 감독으로서는 최적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전술을 바꿀 수 없었기에 최대 미션은 보유 선수들의 최상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원팀과 조직력이 어제 한국 대표팀의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김한수 감독은 평소 축구 철학을 잠깐의 임시 감독 기간에도 충실히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손흥민이 시즌 막판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LWF 역할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이강인도 RWF로 활약했죠. 황희찬 또한 시즌 중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황희찬은 시즌 중 9번 역할을 인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주민규는 해리케인 역할을 하며 중앙에서 버텼고 좌우로 연계 플레이에 충실했습니다. 스태프들은 각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어떤 전술로 잘했는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모든 선수의 특성을 100%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술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조각을 분석해 기존 그대로 맞추는 단순한 숙제였습니다. 임시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급상승한 전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앞으로 좋은 감독이 선임되어 대표팀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길 기원합니다. 경기 전 터널에서 황희찬 선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황희찬 선수가 저의 삶과 커리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황희찬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경기 후에도 황희찬 선수와 대화를 나누며 친근하고 멋진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했고 사진 촬영도 요청해 추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송혜영 선수는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해 선후배 문화에 익숙합니다. 3학년 후배인 황희찬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주어 고마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희찬에게 인상적인 점이자 최근 해외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의 공통점은 먼저 말을 건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영상에서도 강조된 부분이지만 사교성과 호기심 등은 공격수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축구에서 1대1 찬스의 긴장감,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피케를 자신있게 대했던 황희찬에게는 긴장이 없었고 처음 보는 상대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황희찬이 경기장에서 보인 활발한 성격은 1대1 찬스에서의 공격적인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스트라이커들과 달리 손흥민, 황희찬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특징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인은 말수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덕목이지만 축구 공격수에게는 전투적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 조화는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지만 박지성 선수 이후에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수로는 손흥민 형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심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만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직접 지켜보며 왜 현재 축구 시장에서 최고의 수비수와 공격수로 꼽히는지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대표팀 시절 모로코, 한국과 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한국전이 가장 강렬히 기억에 남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나라 대표팀을 상대로 뛰었고 어릴 적 한국 축구대표팀의 태극마크를 꿈꾸며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커리어 최고의 가장 특별한 경기였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월드컵 4강 모로코, 한국 양팀 모두 실력이 출중해서 선수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겸허히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팀을 응원했지만 송혜영 선수가 교체되는 장면만큼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과 싸우는 도전자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팬으로서 월드컵에서 패배했던 한국 축구 역사가 생생합니다. 한 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평생 노력하고 며칠간 치열히 훈련합니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전혀 다른 표정으로 경기장을 나오는 곳이 축구장입니다. 진부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모두 동업자가 됩니다. 싱가포르도 포백라인까지 공격을 시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의 싱가포르가 바로 과거의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비록 싱가포르의 공격은 한 번도 비치지 못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며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눈물 흘린 싱가포르 꼬마 선수들이 미래의 득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동료를 존경하는 원팀 정신, 장렬한 패배를 선택한 상대 감독까지 7대0 스코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구를 보았고 좋은 사람들을 응원했습니다. 송혜영 선수는 한국 대표팀과 경기할 줄 상상도 못했지만 어머니, 누나, 친인척분들이 와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경기를 통해 행복해하셨고 송혜영 선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어머니, 누나를 더 잘 돌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